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도 한번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이번 주 매도 및 연기금 외국인이 뭘 산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는 큼지막한 뉴스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주뉴스가 뭐가 있는가? 일단은 오늘 오후에 젤렌스키와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죠. 아마도 여기서 뭔가 지원 관련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또 여기 지원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들어 일본 증시가 매우 뜨겁다고 하죠. 코로나 고점을 그냥 넘겨버리고 33년 만에 새로운 증시 고점을 탈환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일본 증시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모건 스탠리는 10% 더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걸 보니까 워렌 버핏이 요즘 들어 일본에 투자한다 이런 소식 많이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야, 확실히 워렌 버핏 아저씨는 뭔가 알긴 아는구나 라는 걸 맨날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계속 느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증시 따라 우리나라 증시도 전 고점인 3,300 여기까지는 힘들더라도 그래도 2,800, 2,900, 3,000 내외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올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갈 길이 멀겠죠. 지금 코스피는 어딘가 2,500포인트를 다시 뚫고 올라가 기름들이 차트를 딱 봐도 갭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5% 상승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삼전이 하루에 3.3%나 급등하는 모습,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앞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7만 정자는 찍을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죠. 과연 이 삼성전자 뭐 맨날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슬금슬금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2.3% 상승으로 괜찮은 상승을 나타냈지만 코스피보다는 낮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 이유는 2차전지 위주의 코스닥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2차전지가 조금 많이 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조금은 약한 모습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2차전지가 조금 더 쉰다는 가정하에 그 돈이 코스닥 안에서는 어디로 갈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마도 가장 만만한 게 바이오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흐름도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동을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게 되면은 환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외국인은 환차익을 위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계속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환율을 봐도 이제 고점에서 조금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340원 위에서 놀던 환율이 어느덧 1328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13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걱정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 그 걱정 때문에 WTI는 아직도 71달러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70에서 80 이 박스를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나? 조금은 아쉽게 끝났습니다. 처음에 쭉 올라가나 싶더니 여전히 부채한도 리스크 그게 좀 남아있다고 하죠. 그래서 소폭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봐도 아마도 이거 부채 협상은 잘 될 거다, 미국이 디폴트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그거를 확률로 나타내기 당연히 어렵지만 아마도 한 95% 확률로 당연히 이거는 이번 주 안에 해결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빠진다. 이 와중에 여러분들 지난주 목금 반도체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야, 이거 지금 사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조금 조정을 받아준다면은 무조건적인 매수는 당연히 어렵겠죠.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에 공부를 해보시고 야, 이거 반도체 온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번 하락이 아마도 기회가 될 확률이 꽤나 높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이 와중에 약간 뒤통수가 시리긴 하죠. 한 5% 정도 확률로 야, 이거 부채 협상 뭐 일주일 지났는데도 뭐 이 해결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렇게 돼가지고 미국의 신용 등급이 또 깎이면은 예전처럼 뭐 하루아침에 6% 급락하고 그런 일 나타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낙관적인 생각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의 걱정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조금 잠잠해진 모습 나타내네요. 은행권이 뭐 리스크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오른쪽으로 좀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소폭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주 오는 주죠.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자면은 바이든이 디폴트 없습니다. 걱정 마셈이라고 말하며 증시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반도체가 좋았는데 그런데 혹시나 이번 주에 이것 때문에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은 증시가 오르 전 마지막 매수 기회일 확률이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무조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반도체, AI, 로봇 이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번 주에 좋았던 섹터는 반도체, 우크라 재건, 엔터미디어, 임플란트, 화장품 요런 기업들이 좋았으며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 이번 주 하락한 섹터는 보험주, 구제역, 구리, LPG 이런 기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주 증시는 조금 조정 그리고 눈치를 보다가 부채 협상이 잘 해결되는 순간부터 좋아질 확률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고 물론 다른 리스크가 또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증시 상승을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 이번 주에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연기금입니다. SK하이닉스, LG노텍, 네이버, 삼성전자, 셀트리온, 신한지주, LNF, 카카오뱅크, 현대차, SM을 매수합니다. 확실히 연기금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여기도 삼성전자 쓸어 갑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이거만 합쳐도 거의 1조 5천억 넘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진짜 말 그대로 쓸어간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YG엔터, JP엔터, 삼성SDI, 코스모 신소재, 현대차,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등등등 엔터주도 뒤따라서 많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개인분들은 무엇을 사고 있는가 2차 전지에 조금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곧버스, HMM, LNF, 트루엔, 리노공업, 모니터랩, 한국전력, 인버스, 에코프로뱀 이렇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즘 들어 이 천지는 조금 떨어지는 컬러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연 매수하는 게 성공할 수 있을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성공하겠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재용과 머스크가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자율주행 배터리 여기에 대한 협력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런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중 관계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중 대화 채널이 속속 복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관련 리스크가 좀 낮았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게임주, 화장품주, 그리고 면세점 등등 이런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겠죠. 화요일입니다. 5년 만에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주기기 제작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방향은 100% 원전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주식은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수요일입니다. 우크라 영부인이 한국에 오면서 비살상 무기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뢰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오늘 젤렌스키와 회담이 있다고 하죠. 이 기업들 또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UAM 26년부터 상용화를 한다고 합니다. UAM 상용화 비전과 실증 사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26년부터 전국 상용화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수요일입니다. 피프티 소식이 조금 뜨거웠습니다. 피프티의 큐피드가 빌보드 핫100 결국 17위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소식이 당연히 뜨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8주 연속 차트인을 하고 있는데 9주 연속으로 우리나라 가수 첫 번째로 달성할 걸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중요한 거는 17위에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한국 오크라 첫 서명이 나왔습니다. 인프라 재건 관련 MOU를 맺는다고 하죠. 오크라 재건 관련주 이 녀석들은 아마도 올해 안에 크게 한번 오겠다라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알기는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5월 중국 대출금리 발표. 화요일입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개최 AI 관련 인사이트가 공개되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찰단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FMC 의사로 공개 누리호 3차 발사 예정 NC TL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5월 BSI가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겠네요. 목요일입니다. 금통위가 열립니다.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 금요일입니다. 홍콩 증시가 휴전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현대차 포니쿠페 양산형 모델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 영국, 한국 휴장이 있고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고 오페 플러스 장관 회의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주요 일정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주가 많이 뜨겁죠. 공모주 꼭 청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